아래 링크 하단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행복나눔 가족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샌님입니다. 자, 이번 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환율의 어떤 상승이 좀 꺾이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거래소의 어떤 자리를 좀 본다면은,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이탈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지만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어떤 자리는 더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어떤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거래량들이 조금은 좀 불안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거래량들이 조금 평상시처럼 조금 소강 상태로 멈출 때까지는 아마 어떤 바닥을 지지하는 것은 조금 빠른 어떤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자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점 표시를 해줬죠. 근데 어제 강하게 하방으로 가는 어떤 모습, 그리고 대량 어떤 거래량이 매물이 쏟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어떤 수급 자체를 보면은 외국인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안 파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건 다 팝니다, 이놈들. 예, 기관 투자 다 파네요. 투신하고 연기금까지 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트로 넘어가서 지수 차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저점을 깼는데 아래 꼬리를 달고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해줄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 날 문을 열어봐야 되는데, 사실 어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어떤 매도세가 좀 거치면서 빨간불을 킬 때 지수가 조금 조정을 좀 덜 받고, 예, 지지를 하는 어떤 모습,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 어떤 환율의 어떤 상승이 조금 꺾이면서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는 어떤 그 시기가 다시 매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수 관련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지수 관련주들은 사볼 만한 종목들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소형주나 개별주를 위주로 좀 매매를 해야 될 텐데, 그 뒷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 이제 관련된 거 자리를 좀 본다면은, 이 친구는 사실 어제 아래 꼬리 굉장히 강하게 달면서 다시 이제 끌어올려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외국인이 2조 9천억, 2조 6천억 정도 매도를 치고요. 개인이 그냥 다 받아주면서 지수는 살짝 많이 하방으로 떨어졌지만, 2포인트 이상 떨어졌지만 그래도 한 1.2%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자리에 지지를 할지 아니면 화요일날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화요일날 뚜껑이 열려봐야 아는 거죠. 누가 점을 치겠습니까? 누가 수익에 확정을 주고 누가 자리에 어떤 점을 치겠습니까? 무당신도 아닌데, 맞죠? 그건 알 수 없는 것이고 뚜껑은 열려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행보 흐름, 행보 박스권의 장, 그리고 코스피의 이런 하방, 그리고 이 지루한 행보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야 될까? 자, 가족방에 제가 대정화금이라고 최근 SK바이오의 삼성승인 관련주와 이제 연관이 좀 있는 종목인데, SK케미칼이 이제 덱사메타손의 이제 원료를 이제 제공하는 어떤 대정화금과 합작 법인으로 설립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힘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는데, 원래는 제가 이날 저점에서 단타를 줬습니다. 자, 단타를 추천을 안 하는데, 장중에 단타를 줬었고, 손실은 허용하지 말자라고 단타를 줬었는데, 손실 허용하지 않고 매도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매도하지 못하고 보유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21%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3분 추세를 만약에 본다면 이런 것들은 사실 보세요. 자, 이미 잡고 있었던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고가에서 매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좋지 않은 장에 이렇게 힘이 들어오는 이 종목 자체가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정화금입니다. 이 큰 종목 자체가 여기서 바로 부러질까요? 바로 이렇게 막 부러질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드리고 난 뒤에 수익 매도하고 난 뒤에 그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못 가도 30%, 크게는 100% 이상 가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에 힘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 여기서 끊치는 게 아니라 조정을 주면서 지속 상승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리듬을 잘 타야 되는데, 자, 화요일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화요일날 이 친구가 저는 바로 상승할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조정을 좀 줄 것 같고요. 뭐 하루 이틀 조정을 준다면은 저점에서 한번 다시 모아가는 어떤 그런 매매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뭐 모아간다면은 다시 상승을 주게 되면 또 고가에서 매도해도 되고, 그냥 보유하고 가도 되고. 자, 여기서 손절가를 어떻게 잡을까요? 손절가라기보다는 사실 1차트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서 게임이 끝난 게 이탈하게 되면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 조정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조정이 길어지면은 완전 지루해서 죽으려고 하니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예,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1차트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먼저 좀 팔아놨다가 나중에 조정받는 자리에서 지지하는 자리에서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어떤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대정하금 괜찮게 흐름 나올 것 같고요. 한번 유심히 좀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저가금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뭐 괜찮은 종목들이 많아요. 예, 뭐 브리지텍, 그 뭐야, 그 원방테크, 예, 이런 친구들도 사실 뭐, 자 봅시다. 이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 예,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긴 어떤 행보를 하다가 다시 이제 연상으로, 이연상으로 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뭐 사실 뭐 하열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그냥 보내주고, 만약 이 친구가 화요일날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락하는 저점에서 한번 1차 매수 정도 해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뭐 첫날 상한가 간 날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여기서 한 2차 매수 정도 해보시고, 조정 받으면서 루팅 줄 때 수익 챙기는 매매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 고점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라도 종목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방송의 요점은, 사실 시장이 좋지 않고 지금은 현금을 마음대로 막 뿌리는 어떤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들을 컨택을 하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굉장히 힘이 강하게 들어온 그런 어떤 종목들을 좀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어떤 힘들이 들어온 종목들을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 자, 이런 종목들도 괜찮네요. 이런 종목들도 괜찮고, 이런 종목들도 괜찮습니다. 이런 힘들이 들어오는 어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를 좀 많이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등락순위에 들어가면은 뭐 보면 이런 힘들이 들어온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원방테크나 뭐 삼성출판사, 그리고 뭐 경남스틸, 뭐 대정하금, 뭐 인터파크,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종목들을 좀 보면서 조정받을 때 좀 사는 어떤,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주면 고가에서 매도하는 어떤 그런 매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이니까 화요일부터 매매가 시작되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그칠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런 어떤 전략을 좀 드리고 싶고,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자녀들한테 물려준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뭐 질문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78,000원을 저점을 깨게 되면 손절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상방으로 가게 된다면 8,300원을 돌파하는지 보고, 그리고 8,600, 200원을 86,200원을 돌파하는지를 보자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외인의 매도세에 의해서 하락하는 모습,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죽어가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 자, 지금 화면에 보면 하단의 이 거래량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삼성전자를 사야 될까? 이 매도 물량이 평상시처럼 이렇게 그치는 어떤 그 자리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어떤 자리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좀 사이즈 좀 크게 해서 이 친구가 만약에 또 흘러버리게 된다면은 7만원도 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6만원대로 가겠죠. 6만원대로 가서 그러면 언제 사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런 어떤 평상시 거래대로 오는 어떤 그런 자리들, 그런 자리에서 한번 분할로 모아가는 어떤 모습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은 뭐 양일간, 3일간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왔다가 어제 수급을 보면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뭐 200만 주 이상을 팔았고 개인도 200만 주 이상 샀고, 자 이건 쌤쌤이라고 치면은 이제 금융투자나 뭐 보험, 투신, 은행, 뭐 연기금 이런 데서 연기금은 매도를 때렸네요. 사모펀드나 기타 법인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지금 아직까지도 이 친구도 자리를 완전하게 잡지 않았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98,000원짜리, 자, 98,000원짜리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이 친구가 거의 한 7만원 후반대까지도 갈 수 있다. 9만원 뭐 깼다. 그러면 8만원도 깬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되면 조금 어떤 바닥을 지지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안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 자리에서 바로 지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맞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점칠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수의 시기는 거래량이 평상시처럼 좀 소강 상태로 갔을 때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더 이상 이렇게 하락하지 않고 하락하고 이렇게 지지를 만들어 주는 자리에서 추세를 살짝 상승으로 돌려 세우는 그 자리에서 SK 하이닉스 배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나?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지난 박스권의 저점 자체가 가격이 11만 2천원입니다. 11만 2,500원.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면 일단 팔아둬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 저항 때 12만 9천원, 뭐 이렇게 가야 되겠죠. 12만 3천원인가? 네, 12만 9,500원 이런 자리까지 가야 되겠죠. 요마저 뚫어버린다면은 또 고점까지 가져가야 돼. 근데 뭐 이번 연도에 뭐 이런 어떤 그림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락한다면 바닥에서 샀을 때 파동을 주면서 상승 추세로 갔을 때는 한 3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이런 힘없는 조정장에 좀 재미있는 매매, 급등하는 매매를 원하신다면 아래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고, 광고하는 놈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광고하는 놈들 장중에 막 광고를 500개씩 때려넣고 막 그래 하는데 한번 잡으러 간다? 네, 잡으러 갑니다. 네, 분명히 경고합니다. 네, 일반방에다가 새벽에 2시에도 광고를 500개씩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를 만나게 됩니다. 저를 만나면 서로 상태가 안 좋아져요. 네, 그거 분명히 명심하시고 광고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어린 꼬마들인 것 같은데 정신 단디 차리고, 쌤님의 주식 이야기 리딩방에 광고 새벽에 뿌리면 그때는 조만간 저를 만나게 됩니다. 아시겠지요? 어디 사는지 어디에서 뭘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순식간에 잡을 수 있는 게 쌤님이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계십시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